빼실 거면 화끈하게 빼시지 왜 2개 뺐어? 아 그니까요. 어? 왜? 제가 보기엔 거기 안 뺀 강에서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안 뺀 강에서? 아니 그 현두쌤이 27강 뺐지. 27강 2개. 27강 27강 남은 지문을 그 시험에 내셔서 그 지문을 못 빼신 것 같아요. 느낌이. 원래 더 빼고 싶었는데? 원래 그 통째로 뺄 것 같았는데. 너무 애매하게 빠져가지고. 좋은데? 냄새만큼 그게 향이 있네. 냄새 있잖아. 아 그래? 생각보다 냄새. 근데 이마 피부 날리는 것 같아. 어머. 조심해서 뿌리긴 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와 진짜 그렇게 충동적으로 취소했어. 괜히 취소했나? 괜히 취소했어. 나 필름 갈았어. 오야 깔끔해졌다. 와 근데 더 이상 못 쳐. 나의 심기를 그만큼 넣을 수 못 느껴. 그니까. 너 진짜 빨간 편이었는데. 근데 내일 수능이라서 오늘 너무 30초 좋다. 전에 사는 걸 까먹었어. 왜? 아 네. 나 좀 어렸을 때 안 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아 부럽다. 한 번에 물었었는데. 야 오늘 트레이너 안 다쳤어. 내 트레이너. 나 너무 선수를 잘 골라. 졌어. 왜 12강이 없지? 쌤이 만약 아이돌이라면은 잘해줘야겠다. 저는 도전. 그때 우리가 지금 도전. 쌤이 만약에 아이돌이라면은 네. 응? 잠시만요. 선생님은 어떤 포지션 맡고 저도 싶으세요? 시집이 비주얼? 막내지. 비주얼? 막내. 비주얼. 막내라고. 갇혔어. 이거 죽겠네. 지연. ABC 갖고 와야 돼, 어차피. ABC 흘렸어. 나를 왜 야구로 하냐? 근데 이거 뭔데? 아 재밌겠다. 이거. 이게 뭐 찍는 거야? 왜 막내가 아 스트레스 받는 좋은 사람들도 빨리 쌤 이거 고장났다. 수업 못한다. 응? 쌤 이거 고장난 거 같아. 왜 그래? 근데 지은이야 너희 몇 시 됐어? 오늘 오늘 왜 많이 자? 파이팅이야 식빵을 사왔어. 아니 그냥 받았지. 수학이 그 식빵이 MC가 지랄이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아 맛있겠다. 국물 도대체 얼마나 맛있어? 식빵이 에르메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열광을 하는지. 근데 뭐 에르메스를 특히나 왜 걔가 그렇게 연애 직접 하는 갑자기 스트레스 받아. 아니야. 그니까. 에르메스야. 와 오늘 진짜 분노를 내는데. 에르메스 사줄 거면 에르메스가 붙이지는 뭐. 에르메스 같이 안 에르메스 하나 주면 뭐. 걔가 얘기했잖아. 걔가 스카프 인스타 땄다고 했잖아. 5대0이야? 방금 좀 풀어야 돼. 그 간답이래. 그럼 마음에 안 드니까 간답이잖아. 그러니까 걔가 실제로 그럼 마음에 안 드니까 간답인 거잖아. 그럼 눈치가 없어. 내가 계속 아니라고 했거든. 문현빈이었구나. 근데 자기는 자기한테 관심 없는 여자를 아니, 그거 있어? 할수 있다고 말하는데 나 너무 더 보이지, 어렸을 때고. 더 보이지? 모르겠어. 누가? 주연. 아 여기서 보였잖아. 진짜 보여줘. 배우랑. 찐이야? 어디서? 근데 내가 그냥 관심 없는 거니까 그냥 나중에 그냥 날 주연. 얘기했어. 배우네. 그래서 기다리고. 와 좋네. 근데 왜 18강이 왜 없지? 18강이 내가 그때 안 뽑아줬나? 엄마. 내가 아니 근데 뭐하냐 얘. 아니 여친이 같이 그 영화를 찍고 생각했는데. 자, 영화를 찍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관심 원래 해보자. 중에 근데 아는 척하면서 들은 거. 근데 왜 18강이 없지? 18강이 왜 없지? 팬 때문에 냈는데. 퇴근부터
나중에 나는 집착하게 하고 지금 내가 8강. 18강도 6개 있나? 18강도 문제가 총 몇 개야? 18강 몇 개까지 있지? 아니 지금 복사해주다가 알았는데 18강에 내가 없지 니네 거기 확인해보면은. 네. 어허 18강이 왜 없지? 나 더블싱을 미친 분이었어. 똥 싸는 그룹이죠. 맞아. 안 되겠다. 나랑 같이 쓰는 거. 단체요, 단체. 그러면 우리 집에서 마라탕 먹고 진짜 사먹어. 제일 귀찮은 거. 너무 버블티 먹자. 거기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많이 있고 기다리는 다시 했어? 민영이 닭갈비 사장이랑 안 했다고? 더 늘어났던데 아까 보니까 3명 아 그럼 민영이가 닭갈비 집하고 다시 물어봐. 닭갈비 집이랑 결혼하는 거야. 와 한상인데? 진짜 미친놈이다. 오케이 자 같이 보자. 18강이 없어서 너무 멀리 했어. 잠깐 뽑게. 자 우리 3번 17강에 몇 번부터죠? 3번부터인가요? 네. 16, 17 7강 17고 3번부터 했어요? 17강 3번부터. 아니 선생님 너무 양심 없는 거 같아. 17강에 3번부터 해봅시다. 이 영상은 전통이래. 전통이야. 고3 항상. 왜 미리 말씀 안 해주셨어요? 아니 맨날 예측해봤자 어차피 또 줄어들 거니까. 근데 이렇게 적게 줄어든 적은 없어. 항상 많이 줄어들었거든. 난 줄어들 걸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적게 줄어들 걸 두 문제 그냥 왜 두 문제 꼴랑 그것만 주냐고. 아니 그럴 거안 줄였는데 차라리. 저번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이만큼씩 준 다음에 결국은 바바박 줄여줬어 원래는.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두 문제밖에 안 줄은 게 좀 이상하네. 이거 좀 진짜 기대했고. 나는 테스트 2가 성질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테스트 2가 내 줄 알았어. 우리가 아니라 갑자기 3까지 하는 거 아니야? 보자. 17강의 3번 여러분 평생학습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이라고 나왔습니다. 다시 볼게요. 평생학습이라는 거 하는 건데 일단 볼게. How do we improve? 우리가 어떻게 향상시킬까요? 우리의 문제 해결 그 기술을 어떻게 좀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을 하면 모의고사 풀 때도 그렇지만 얘가 소재입니다. 방법이야.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글인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글의 주제겠죠. 그래서 이걸 질문한 거에 대해서 대답을 빨리 찾으면 돼. 근데 바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단순히 뭐와 함께 intrinsic desire to learn and to love process of learning 여기까지. 투부정사 1번, 투부정사 2번이 이렇게 앞에 있는 desire를 꾸며주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학습의 과정을 사랑하고 그리고 배우는 것에 대한 그 내재적인 어떤 그 욕구와 함께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이 처음에 뭐였냐면 어떤 문제 해결 방법 기술을 향상을 어떻게 향상시키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향상시키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던졌고 처음에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뭔가 학습의 과정을 사랑하고 학습 과정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배우는 거. 배우기에 대한 이 욕구가 아주 중요하다. 이거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어차피 여기 주제가 평생학습을 통한 이라고 되어 있잖아. 평생학습에 대한 글이거든 지금. 우린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그거에 대한 얘기죠. 학습 과정을 좋아하고 배우기를 하는 거. 그거에 대한 내재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이제 좀 평생학습에 대한 이야기죠. 어느 정도 해볼게요. 계속. 자, 그래서 lifelong learner들은 자, 이게 평생학습 학습자들입니다. 평생학습 학습자. lifelong이 평생학습이야. 죽을 때까지 뭔가를 배운다. 근데 뭐 다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평생학습 학습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주 뭐예요? interdisciplinary thinker들입니다. 여러분 inter란 말이 들어가면은 뭐뭐 사이에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disciplinary라고 한 건 학문에 네, 속도 좀 알겠습니다. 근데 inter는 사이에 여기저기에라는 뜻인 거니까 여기는 뭐 범학문에 여기서는 뭐 융합하는 사고라고 되어 있네요. 융합하는 학문, 융합의 학문에 생각하는 사람들, 사고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말이라서 노란색으로 칠게. 평생학습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요거 노란색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평생학습 학습자들은 마찬가지로, 자 근데 요건 녹색으로 쳐볼게. 평생학습 학습자들인데 자주 빈번하게 여러 학문을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지금 여기서 영어 가르치고 있지만 나중에 여기서 은퇴하게 되면 저 다른 거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평생학습 해야 돼요. 그때 뭐 할까? 바리스타나 할까? 우와, 커피 배우고 뭐 이거 제과제빵. 제과제빵? 버거킹 쌤이 먹으면 안 돼요? 버거킹이요? 버거킹 우리 사장님인데 왜? 어떻게? 우리 건물주 이거 건물주 버거킹 사장님이야. 네? 와, 잘못했다. 여기 부자셨네. 건물주 사장님 여기가 여기 내 거 저거 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 건물주 분이셔. 오. 그럼 선생님, 안 사주고. 선생님. 오케이 저번에 먹어봤는데 맛없던데. 타코야키 좀 차려주세요. 타코야키 좀 차려달라고? 어? 쌤 야구. 야구요? 야, 네. 좀 차려주세요. 야구 뭘 차려달라고? 자, 아무튼 여러분 평생학습에 제가 근데 영어 관련된 거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어. 나는 아예 그냥 전혀 상관없는 아예 다른 거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학문이 이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 가지 학문이 있잖아. 그거를 평생학습자들은 여러 개를 다 한번 배워보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뭔가 문제 해결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게 있대. 한번 해볼게. 그들은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 평생학습자예요. 파란색. 자, 이 평생학습자들은 보는데 이 가치를 보죠. 복잡성과 그리고 subtleities라고 하는 거는 미묘한 거. 근데 여기서는 세세한 거, 세부적인 것. 복잡한 것과 복잡한 것에 대한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다양한 개념들의 세부적인 것들도 봅니다. 뭐 하면서? 이해하면서입니다. 여기서는 분사구문이에요. 보라색 분사구문. 시표 찍고 나왔으니까 끝난 거죠. 뭘 이해하면서 언제 하나의 분야로부터의 이 아이디어들이 may provide, 제공할 수 있는지, 해결책을 뭐에 대해서 자, 또 다른 곳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면서, 자, 요거는 녹색으로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배웠던 게 오히려 여기서도 해결책이 되는 거지. 저도 군대에서 운전을 배웠단 말이죠. 그리고 운전만 배운 건 아니고 정비도 배웠어. 그래서 그게 좀 살면서 도움되는 부분들이 간혹 있고, 제가 사실 이 학원에서 이거 가르치는 거 하기 전에는 저는 원래 교수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연구소에서 일을 했었단 말이야. 그지? 거기서는 이제 제가 통계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졌어요. 그래서 제가 통계 관련돼서는 좀 전문 지식이 좀 있어. 그래서 가끔씩 통계 관련된 지식 나오잖아. 그런 거 나오면 저한테는 되게 익숙해요. 그래서 신뢰도, 타당도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그래서 뭔가 도움이 돼. 어디선가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치? 한 곳에만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나중에 하는 게, 혹은 내가 만약에 어디 과를 갔지만 마음에 안 들어도 결국 어디서 배웠던 것들이 다 어디선가 또 쓰여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 끊임없이 배우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것도 똑같아. 그래서 어떠한 분야에서 했던 해결책이 다른 분야의 문제에 또 적용될 수도 있는 거야. 해결책으로 적용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다시 여기 있는 평생학습자들을 알고, 평생학습자들은 자, 이 복잡성의 가치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개념들의 그 세부적인 것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치? 내가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영어에 대해서는 뭔가 저도 하나의 획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또 다양한 개념들의 세부적인 것들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머리에 하면서야 이게 해결책, 다른 어떤 분야에서의 그 생각이 또 다른 분야에서는 해결책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근데 꼭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평생 학습자들이 반드시 거기에 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할 수 있잖아. 파란색 체크.
that은 앞에 있는 말입니다. 너가 한 분야에서 아이디어가 다른 곳에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이거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평생학습자들은 반드시 모든 분야에서 세부적인 것까지 다 알아야 되는 그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치? 모두가 다 그 모든 분야에 스페셜리스트가 될 필요는 없어요. 반면에 they are, 그들은 상당히 more likely to,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자, where부터 ends까지, where부터 begins까지 체크. 자, 여기는 써볼게. 평생학습자들이 다른 분야를 같이 배우는 건 맞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평생학습자들이 모든 분야를 완전하게, 스페셜하게, 뭔가 전문가처럼 이거 될 필요는 없어요. 이거 될 필요는 없어. 그저 뭔가 이런 걸 배우면서 이것저것 좀 여러 분야를 배우면서, 저도 뭐 바리스타도 배우고 뭐도 해보고, 일본어도 배워볼까봐. 일본어. 중국어요. 중국어? 아, 중국어는 어차피 제가 중국 여행을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중국 여행은, 중국 가봤는데 저는 안 맞았어요. 일본은 재밌었어. 그래서 일본은 또 가볼 것 같은데, 그래서 갔는데 너무 일본말을 못하니까 좀 배워보고 싶긴 해. 회화 같은 거. 여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아니요. 잠시만요. 그래, 그지 않아? 좋은 거? 아니 이거도 먹어야겠다. 이렇게 작은 거 무서워 진짜. 진짜 걔네들 반복까지. 그냥 좋네. 아, 그럼 맞춘 거 얼마나 먹는 거? 친구. 그니까. 좋은 거 제가 친해지는 거 친해지는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약간 달달해. 맵지도 않고 달달하게 그냥. 지금 일찍 푸는 거야? 사람들이 처음에 좋은 거다 달달해가지고 미친들이면 달달하게 몰라. 왜 잘못 부르고 있는. 여기가 기대되나 봐. 자, 어쨌든 반면에 그들은 상당히 훨씬 더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이것저것 배우다 보니까 where, 어디서 그들의 지식이 끝나는지, 이거 지역하면 좀 말이 이상하거든. 어디서 그들의 지식이 끝나는지 무슨 말이야? 내가 무엇을 모르는구나. 내가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구나. 내가 여기부터 모르는 거구나. 무엇을 모르는구나 를 오히려 깨달을 수 있고, 그치? 평생학습자 입장에서는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여긴 또 새로운 세상이 있네. 그 다음에 또 where it begins, 또 어디서 그것이 시작할지. 이거는 내 지식이 여기서부터 적용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자, 여기 녹색부터 다시 시작하면, 한 분야에서 생각들이 결국 다른 분야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도 있어. 평생학습을 하다 보면 이런 걸 이해한다는 건데, 근데 그게 꼭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 대조적으로 오히려 그들은 그냥 인식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는 못해. 전문가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될 수는 없어. 대조적으로 그들은 이제 깨닫게 될 거야. 뭐를? 내 지식이 여기까지만 쓰일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다른 분야를 모르고 있구나. 이것도 이제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지식이 여기서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이제서야 인식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나 그러한 self-perceived frontier, frontier라고 하는 게 원래 선구자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좀 신기하게 한계라고 썼대. 그러한 자기 인식된 프론티어들은, 파란색 체크, 이거 앞에서 했던 질문들입니다. 자, 요거 방금 했던 의문사들이죠. 어디서 내 지식이 끝나는지, 어디서 내 지식이 시작되는지, 이런 자기 인식의 그런 한계는 내가 여기까지 아는구나, 모르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한계는, 스스로 인식한 한계는 뭘 드러낼 수 있어? 자, when collaboration, 언제 협동이 요구가 되는지를 이제는 드러내게 됩니다. 자,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 될 수는 없고, 내 지식이 여기까지구나라는 내 한계를 인식하게 되잖아. 내 지식의 한계를 스스로 느끼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더 확장시켜서 뭐가 가능해져? 여기서 우리가 협동이 필요하구나. 협동이란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협동은 또 새로운 소재긴 하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쳐볼게요. 이건 반대라기보다는 빨간색은 소재 자체가 조금 새로운 거긴 하지만 중요해서 빨간색을 쳤습니다. 여기서 협동이 필요하구나, 내 지식에 한계가 있으니 이제 여기서는 협동이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된대. 또한 그러나 하면서, 그리고 언제 그것이 베스트일지, 가주어 진주어죠. 따르는 게, 다른 사람의 리드를 따라가는 게 언제 베스트일지를 또 마찬가지로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죠? 협동과 따르기, 다른 사람의 리드를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말이긴 해요. 다른 사람의 말 따르고 협동하는 순간이 언젠지를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지. 내 지식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래서 이러한 접근 속에서, 이러한 접근에서 파란색, 자, lifelong learning, 즉 평생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can help us solve problem. 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solve 앞에 to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평생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줘. in both A and B죠. 우리의 직업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둘 다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줘. 그쵸? 여기서 말하는 건, 방금 이 접근이 결국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건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데, 그게 아까 말했던 직업 분야에서든 개인의 삶에 있어서든, 자, 문제 해결에 도와줍니다. 문제 해결. 그리고 그래서 계속 가면 그것은 평생학습이겠죠. 이때 it은 위에 있는 평생학습에 대한 거야. 화살표 한번 해주시고 빨간색으로. 자, 그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건 또 장려해주죠. 우리가 to improve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향상시키도록 장려해주고요. 그 다음에 teach us, 이거는 목적격 보호, 그냥 동사네, 쏘리. 자, 오형식 동사 1번, 여기 동사 2번, 그 다음에 힌트 동사 3번, and allows 동사 4번, 이렇게 4개가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다 S 붙여 있는 거다 동그라미 다 치세요. allows까지 S 다 붙여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병렬로 나올 수가 있어. 보라색으로 칠게요. encourages, teaches, hints, 그 다음에 allows. 왜냐면 오형식에서 해석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까 뭐였어요? 우선은 평생학습이지. 평생학습이 장려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상시키도록. 그런데 여기서 가르쳐준대. 그럼 가르쳐주는 건 누가 가르쳐주는 거야? 평생학습이 가르쳐주는 거야?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야? 가르쳐주는 거. teaches, 누가 가르쳐주는 거야? 예? 누가 가르쳐주는 거야? 윤나경씨? 뭐 가르쳐주는 거야? 졸리기 시작해서 또 벌써. 준서야, 뭐가 가르쳐줘? 평생학습이 가르쳐주는 게 얘가 장려하고 얘가 가르치고 얘가 힌트를 주는 거고 얘가 허락을 해주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이게 teaches에다가 teach 빼버리면 큰일 나. 그럼 improve랑 연결되는 거거든. 이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상시킨 건데 우리가 우리를 가르친다고 하면 말이 이상하다고. 그렇지? 요거는 조금, 여기가 teaches S 빼고 S 빼지 않게 조심하라는 얘기였어. 그래서 평생학습이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향상시켜주도록 도와주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이 작동할지도 알려주고, 그리고 힌트도 줘요.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힌트를 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도 우리가 tune out, 저번에 얘기했었지. tune out은 저 무시하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tune in은 거기에 이제 저 집중하는 거고 몰입하는 거였고, 그 조정하는 거였고 조율하는 거였고, 근데 얘는 tune out이니까 얘는 무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시하고 그 다음에 focus on. 자, 뭐에? what counts. 이런 count가 물론 수를 세다도 있지만 matter처럼 1형식 동사로 쓰게 되면 중요하다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거나 무시하거나 하도록 허락해준다. 여기서는 무시하다를 좀 의역을 해서 주변 상황을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변 상황을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허락을 해준다 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저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문제열을 날 가능성이. 순서도 괜찮고 삽입도 괜찮고 얘는 빈칸도 괜찮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 위에서 빠르게 빠르게 다시 볼게. 자, 질문을 했어. 처음에 뭐라고 했어?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질문 던졌고 대답은 평생학습입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래? 단순히 뭐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학습 자체를 사랑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생학습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주 어떤 학문, 이게 범학문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 뭐야? 여러 가지 분야, 하나의 분야만 집중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의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여러 분야를 다 섭렵하고 있는 사람들을 평생학습자라고 하지. 여러 학문인 거 되게 중요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복잡성에 대한 가치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양한 개념들의 그 세부적인 것들도 볼 수 있어. 근데 그걸 뭘 이해하면서야 한 분야의 아이디어가 다른 부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어쨌든 자기 그 복잡한 것 중에 가치라든지 세부적인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뭐는 아니야? 평생학습자들이 반드시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에 그들은 훨씬 더 인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내가 내 지식이 여기까지만 적용되는 거고 내가 내 지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여기서밖에 적용 안 되고 저쪽은 내가 모르는 분야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다고. 스스로에 대한 무지를 이해하게 된다고. ignorance. 무지를 알게 된다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그 스스로 인식된 그런 한계가 어떤 상황을 드러내요? 아, 그럼 이제 협동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시점을 여기 드러내게 된대. 그렇다면 협동이 요구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다른 사람의 리드를 따라가는 것도 좋겠구나라는 것을 드러내게 된대.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정리하는 거야.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이든 아니면은 우리의 직업적인 부분에서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줘요. 아까 처음에 질문에서 했던 거에 대한 대답이야, 그죠? 평생학습이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줘요. 마지막의 부분이 주제이기도 하죠. 마지막 부분이 사실 주제이긴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긴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굳이 말하자면 주제죠. 왜냐면 평생학습이 결국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든 우리의 직장에서 생활이든 문제 해결에 도움을 된다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서는 조금 더 그걸 구체화해서 말해준 거니까. 근데 협동이란 단어도 되게 중요하고 꼭 보십시오. 이거는 저는 파란색이 되게 많아. 그리고 전 여러모로 되게 중요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시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다양한 문화의 접촉으로 인한 갈등의 확산. 자, 다양한 문화의 접촉으로 인한 갈등의 확산 봅시다. 우리는 이제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냐면 That has always been very diverse. 매우 다양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In terms of는 뭐뭐에 관하여죠. Adapt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적용에 관해서. 특히 뭐에 대한 both A and B 또 나왔네. 우리의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그 환경 둘 다의 그 적용의 관점에서 굉장히 다양해 왔습니다. 여기서 물리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인 거는 이제는 그전보다는 왔다 갔다가 편해졌죠. 왔다 갔다 편해짐. 물리적인 이제 그 환경 자체가 이제는 적용의 관점에서 굉장히 다양해졌다라고 했는데, 피지컬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해졌다. 근데 소셜 엔바이러먼트라고 하는 거는 약간 SNS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거. 자, 이런 인터넷 같은 거 환경들이 이제 생겼죠. 서로 막 이제 의사소통하고, 그치?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제 SNS도 할 수 있고. 자, 근데 이러한 다양성은, 파란색, 이러한 다양성은 방금 앞에서 다양하다는 얘기 했었어요. 이러한 다양성은 존재해왔습니다. 지난 인간의 진화에 그런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이러한 다양성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뭐와 함께? 약간 제한된 갈등과 함께. 됐어요?
제한적인 갈등과, 여러분 제한적인은 이따가 설명할게요. 왜 제한된 갈등인지는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쓰긴 할게. 갈등이 있긴 있었어. 크진 않지만 갈등이 있었어요. 제한된 갈등들이 있었음. 그것과 함께 인간의 진화의 수년간 이러한 다양성이 있어 왔습니다. 해볼게요. 계속. 초기에는, 여러분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초기에는 이란 말이 나오면은 거의 99% 뒤에 그러나 나옵니다. 처음에는 자, 뭐 했을 때,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발생했습니다. 대개는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냐면, 자, where는 관계 부사죠. 얘는 끝까지 다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지역에서 대개 발생을 했냐면, 자, there was competition, 경쟁이 있었던, 뭐에 대한? for natural resources. 이게 천연 자원이잖아, 그지? 천연 자원. 근데 뭐 하는데 필요한? needed for the survival and functioning of a particular society.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게 되는, 좀 기네. 여기까지 쳐야겠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게 되는 자원이라든지, 그리고 functioning of a particular society, 어떤 특정 사회에 기능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게 되는 어떤 자원들 있죠. 그런 것에 대한 경쟁이 있었던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갈등이요. 자, 초기에는 갈등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주로 자원에 때문에 나타났어. 근데 이 자원은 보통 생존과 사회의 기능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자원 때문에 나타났대. 자원의 경쟁까지 쳐야겠다. 자원의 경쟁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다시, 초기에는 갈등이 발생했는데 그 갈등은 발생했어. 대개 어느 지역에서 그 경쟁이 있었던 곳이야. 천연 자원이 있었던. 근데 그 천연 자원은 생존과 그 특정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게 되는 그런 천연 자원들이 있었던 그곳에서 보통 갈등이 있었어, 처음에는. 그래서 그에 대한 예시로는 뭐였냐면, 자, of this, 방금 말했던 것에 대한 예시는 파란색 쳐볼게요. 자, 이것에 대한 예시는 was competition, 경쟁이었는데 특히 플레인 인디언들에 대한 사이에서 있었던 경쟁이었습니다. 예시. 이건 초기의 갈등에 대한 예시일 겁니다. 경쟁이 있었어. 근데 플레인 인디언들의, 이거는 그 대문자니까 고유명사. 근데 뭐를 위해서 싸웠어, 이 사람들은? 테러토리는 영토, 버팔로. 영토와 버팔로를 위해서 싸웠던 플레인 인디언들이었습니다. 플레인 인디언들. 이 사람들은 뭐를 위해서야? 영토를 위해서. 그리고 버팔로. 이게 자원이었죠, 얘들에게는. 얘들에게는 이게 자원이야. 이 자원에 대해서 경쟁을 한다 이거지. 근데 왜 영토와 버팔로냐면, 버팔로는 롬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 가보면 해외 로밍 하는 거 알죠? 로밍.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헤매다, 돌아다니다. 자, 그 플레인이라고 하는 그 곳에, 지역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따라서 머리를 키면서 causing, 아이고 보라색인데, 뭔가 갈등을 일으키면서, 뭐 사이에서? 부족들 사이에서. 방금 말했던 거랑 똑같아. 테러토리, 그 영토와 버팔로를 위한 어떤 부족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버팔로가 기본적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부족들끼리 막 가치 충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벨이라든지 이런 먹을 것들이 어디에 한 곳에 정착되어 있으면 이거 우리 지역에 있는 거니까 우리 거야 라고 해버리면 되는데, 버팔로들은 이동을 한다고. 그치? 이동을 하니까 자기 거라고 하려면 경쟁이 좀 치열했어. 못 나가게 막거나 뭐 해야겠지. 그리고 그것은 주된 음식원이었던. 그래서 비록 이러한 갈등들이 were often, 자주 심각하진 않겠지만은, 자, 여기 파란색으로 쳐볼게요. 파란색. 이러한 갈등은 방금 인디언들의 간 경쟁, 버팔로에 대한 경쟁이었죠. 근데 그게 심각하진 않았지만
그것들은 매우 localized 되었다. 뭐였다? 거기에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다. 국지적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지적이었다. 국지적이었다. 여러분 이 국지적이었다라는 단어는 앞에 저기 앞에 있었는데 빨간색으로 쳐볼게요. localized랑 limited 요거 있죠? 같이 연결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갈등이 있긴 했지만 크진 않았다는 얘기가 제한된 갈등이 있었다는 건 그게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있었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야. 특정 지역에만 있었어. 갈등이라고 하는 게 뭐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그런 것 때문에 제한된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오늘날에는 자 근데 그러나가 없지만 그러나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는 이제 버팔로나 그런 건데 이제 오늘날에는 근데 오늘날에는 매스미디어와 함께 대중매체와 함께 세상은 점점 덜 국지화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매우 다양해요. 그러나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가 없네. 그러나 자 오늘날에는 아까 초기였죠. 초기 그러나 이거 뭐 초기는 끝났고 이제 오늘날 자 덜 국지적이긴 했어. 국지적이긴 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뭐 지역을 뛰어넘어서 일어난 거죠. 덜 국지적이야. 근데 여전히 다양해.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달라. 그래서 그 결과 파란색 many cultures 많은 문화들 특히 다양한 가치들을 갖고 있는 이 많은 문화들은 예를 들면 어디처럼 이 플레인의 인디언처럼 다양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문화들이 have come into contact 이제 접촉하게 되었고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잠재력이 뭐에 대한 misunderstanding 오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잠재력이 많이 늘었다. 그 결과 덜 국지적이긴 했지만 이제는 서로 접촉하기가 쉬워졌고 많은 문화들이 접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잠재력, 오해와 갈등이 그보다 훨씬 더 심화되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마지막 문장이 주제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주제예요. 자, 그래서 위에서 잠깐만 한번 쓱 흐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어디 위치에서 살고 있다고? 우리 매우 다양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관점에서 그게 물리적이든 아니면 사회적 환경이든 굉장히 적용의 관점에서 굉장히 다양해 왔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얘기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기 전보다 많이 편해졌고, 그렇지? SNS라든지 이런 것도 훨씬 더 편해졌고, 그런데 여전히 다양해. 근데 이러한 다양성이 인간의 발전에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요. 특히 제한된 갈등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 갈등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어. 옛날에는 그래서 왜냐면은 초기에는 그 인디언들 예시 든 겁니다. 인디언들이 그 지역에서 있는 버팔로 걔네들에 대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건 되게 국지적으로만 일어났어. 그 지역에서만 일어났어.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대중매체의 발전과 함께 SNS나 이런 것도 함께 막 사람들 댓글 달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전 세상이 이제 덜 국지화됐고 그러나 여전히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화들 간의 갈등이 문화들이 훨씬 더 접촉하기 쉬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오해와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갈등 초기에는 이게 국지적이었어. 버팔로 예시를 들면서.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덜 국지적이 됐고 여전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는 갈등과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여러분 국지적이란 단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이란 단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갈등 요 단어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키워드들 잡으세요. 국지적, 다양한, 갈등 키워드들 잡아. 물론 이제 국지적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초기에는 국지적이지만 지금은 국지적이지가 않다. 덜 국지적이다 라고 했지만 요게 조금 살짝 다르긴 하지만 키워드들은 중요한 거 잡아놓고 가세요.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들입니다.
다음 17강의 5번. 힘들지? 오늘 다들 또 힘들어 보이네. 으악 해봅시다. 힘내시고. 17강의 5번. 디지털 교육에서 미디어 정보 회독력 교육자의 중대한 역할. 너네도 지금 요새 근데 뭐 태블릿 PC 학교에서 들고 갔잖아. 그치? 근데 니네는 안 뺏겼지? 중1고 애들은 뺏겼던데. 저번에 누가 뭐 써다가 뭐 잘못 쓰다가 그걸로 뭐 컴퓨터 뭐 다른 게임 하다가 걸려가지고 애들 다 뺏겼다는데. 중1고 2학년. 아무튼 용산구는 그런 건 없었지? 자, 이거 그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자, 디지털 시티즌십, 디지털 시민권, 그 다음에 디지털 리더십, 빅데이터, 인터넷 안전, 그리고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주어입니다. 뭐 하나만 쳐도 됩니다. 얘들은 아주 높아요. 이제는 이 미디어 리터러시 에듀케이터들에게는, 즉 미디어 정보 회독력이래. 교육자. 자, 미디어의 정보를 해독하는 사람, 해독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사람, 교육자. 그런 교육자들에게는 대화의 토론의 리스트에 가장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 정보 회독력 교육자들 입장에서는 방금 말했던 이 주어들이 주된 토픽들인 거지. 디지털 시민권 이야기, 디지털 리더십, 이런 것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분석지에 보면 2번, 3번,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걱정 트리오들이 나와. 1번 트리오, 1번 걱정 트리오 중에 1번 걱정하는 사람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다뤄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야. 선생님들은 걱정하고 있어요. 뭐의 양에 대해서? 기술의 양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술이냐면 학생들이 노출되어 온 on the regularly basis는 정기적으로. 자, 2D의 목적 없습니다. 학생들이 노출되어 온, 정기적으로 노출되어 온 그런 기술의 양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해 오고 있어요. 그리고 are debating, 토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러한 기술적인 도구들을 교실에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도 여전히 토론 중입니다. 자, 여기서는 괄호를 여기서 끊으면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걱정을 하고 있어. 기술의 양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그치? 기술의 양에 대해서도 애들이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죠. 이거 습관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기술 도구들을, 어떻게 하면 이 스마트폰, 어떻게 하면 이런 패드, 이런 애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다룰 수 있는지를 또 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술 도구 어떻게 하면 좀 교실에서 어떻게 다룰지, 교실에서 어떻게 다룰지도 막 걱정하고 있어. 그것도 고민하고 막 서로 토론도 하고 있어. 선생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입장은 2번 학교 행정가,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야. 교장, 교감, 이사장, 이런 사람들, 학교 행정가들. 이 사람들도 또 걱정해. 자,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뭐에 대해서? How much freedom, 얼마나 많은 자유를 they should grant teacher, 선생님들에게 주어야 하는지. grant는 사형식입니다. 직접 목적어 자리에 freedom이 앞으로 나간 거야. when it comes to는 about이랑 똑같죠. 뭐뭐에 관해서입니다. 그러한 플랫폼에 관해서, 방금 말했던 그런 기술들 있죠. 그런 플랫폼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그 사람들이 선생님들에게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걱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선생님에게 얼마만큼의 자유를 주는지, 이것도 지금 걱정합니다.
기술 이거 인터넷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줘야 되는지도 생각을 한대. 근데 뭐뿐만 아니라 또 question 이런 문제들 뿐만 아니라 근데 뭐와 관련된 문제들이야? PP예요. In allowing students to use network service. 자, 허락하게 되는 것에 관련된 문제들이죠. 학생들이 to use network,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 그게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교육적인 용도로든. 애들한테 학생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이 네트워크,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들도 있다는 거죠. 자, 학생들이 뭐 개인이나 교육적 용도 어디까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한다는 거죠. 이건 교장, 교감 입장, 이사장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걱정한다 이거야. 또 이 사람들도 세 번째 또 걱정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3번 부모님. 부모님 입장에서도 애가 핸드폰 보고 있는 거,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 저거 태블릿 PC 보고 있는 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아.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걱정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걱정하냐면 어떻게 그들의 아이들이 might be exploited on internet. 인터넷에 대해서 exploit가 보통 착취하다는 뜻인데 우선 이용당할지 수동태니까 그죠? 애들이 저거 인터넷에 자꾸 요새 막 유튜브 보고 그러느라고 뭐 저 자꾸 공부도 안 하고 하면 어떡해요 이러면서 인터넷에 착취당할까봐 무서운 거지. 인터넷에서 착취당할까봐 아이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착취당할까, 이용당할까봐 걱정을 한다는 거죠. 자, 이제 걱정하던 사람들 3명 끝났습니다. 3팀 끝났습니다. 근데 요 입장을 이렇게 하면 되죠. 위에서 쳐야지. 쏘리. 티처 선생님부터 해서 선생님 1번, 그 다음에 교장, 교감, 이사장 끝났고 3번 부모님까지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근데 여기는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4번 학생 입장으로 돌아와줍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아니 이거 충분히 이거 요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까지도 이거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우리 의심만 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 학생들은 알고 싶어해요. Why? 왜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이 도구들이 끊임없이 being monitored, 모니터링 되고 있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어. 아니 무슨 왜 감시받고 있는 것 같고 이거 뭐만 하면 너 단어 안 외웠지, 너 게임했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엄마가. 응? 그런 식으로 되는 거. 그 다음에 taken away from, 여기서는 이제 뺏기는 거죠. 빼앗기거나. 자, 여기가 1번, taken away가 2번, 그 다음에 limited 3번. 이런 식으로 PP끼리 연결됐네요. 그래서 왜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이 도구들이 끊임없이 모니터링 되어야 되는지, 왜 그들로부터 빼앗겨야 되는 건지, 왜 학교에선 제한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알고 싶어 한다, 답답해, 왜 못 쓰게 하는지 답답 이러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질문을 합니다. question. Why education? 왜 교육이라고 한 것이 is not keeping up with. 자, keep up with는 뭐뭐를 따라가다, 따라잡다야. keep up with는 뭐뭐를 따라잡다. 인데, 자, 여러분 질문.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게 누구야? 이때 they가 가리키는 게 누굴까? 여기 they가 가리키는 게 누굴까? 누구예요? 아이들이지. 지금 아이들 이야기잖아, 계속. 학생들. 자, 아까 말했죠. 왜 속에는 답답하고, 왜? 그리고 아이들은 질문합니다. 교육에는 왜 따라잡지 못하는가? 그들 자신의 이 기술에 대한 선호도를 왜 따라잡지 못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 의문을 품고요. 그 다음에 왜 teachers and administrator, 왜 선생님이나 교장, 교감 선생님들은 aren't seeing the possibility,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지, of how they can become leader, 어떻게 그들이 리더가 될 수 있는지, with the technology, 기술 가지고. 그치? 답답한 거지. 이제는 요새 내가 볼 때는 챗GPT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앞서 나가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챗GPT 잘 쓰는 사람들이 앞서 나갈 것 같아.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앞으로의 선도하는 길인데 왜 우리 그 고지식한 그 교육은 아직까지도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냐.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답답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요지입니다. 요지. This concern, 방금 했던 이런 걱정, 우려들은 파란색이에요. 여기 했던 이거 1번부터 4번까지 했던 사람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답답해하던 그런 것들이 리드백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교실에 있는 이 게듀케이터들에게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교실에 있는 교육자들은 반드시 be conscious of 뭐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써야 돼요? 방금 위에서 말했던 이런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다 신경 써야 됩니다. 자, 모든 이슈들 파란색 체크. 방금 위에서 말했던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하는 동안에? 이런 동안에. 자, 뭐 하는 동안에? While at the same time, 동시에. 자, 뭐 하는 동안에? Bringing some perspective, 어떤 인식을 자, 그들의 대화로 들고 오게 하는 동안에, 여기선 bring은 제시하다로 되어 있네. 어떠한 관점을 이러한 대화들에게, 이런 대화에게 어떠한 관점들을 제시하는 동안에 반드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식을 해야 되는 이 클래스룸 교육자들에게 결국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 클래스룸 에듀케이터들이,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이슈를 다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안해야 된다. 되게 둥글둥글하게 말하고 그냥 휙 하고 도망친 되게 이상한 글입니다. 되셨나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처음에 어느 정도의 주제를 얘기합니다. 디지털 시민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디어 정보 해독력 교육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탑이야. 이거 많이 다뤄야 된다. 근데 우려하는 내용들이 많아. 1번 선생님들도 우려하지, 2번 교장 교감 선생님도 우려하지, 3번 부모님도 우려하지. 근데 4번 학생들은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지. 그대로 의문을 제기하지. 왜 도대체 학교 교육은 이걸 못 따라잡느냐. 우리 리더가 될 수 있는 이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이걸 왜 못 따라잡느냐. 이렇게 걱정해. 그래서 방금 위에서 첫 번째 나왔던 아까 미디어 정보 해독력 교육자들이 이 사람들, 이 교육자들이에요. 이 교육자들에게 방금 말했던 모든 이슈들, 모든 1, 2, 3, 4번이 다 걱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 고려해보고 해결책을 좀 제안을 해봐야 된다. 이런 글로 끝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없나요? 다음. 오늘 왜 다들 죽어가나요? 오늘 뭐 무슨 날이야? 학교에서 뭐 했니? 실교시에서? 실교시? 오케이. 니 혹시 테스트 1 가져왔니? 테스트 1 안 가져온 사람? 테스트 2는 테스트 2. 테스트 2. 주말에 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우리 주말에 원래 하나 하기로 했는데 그때 시간 안 돼서 그냥 하고 갔잖아.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는 18이 지금 18이 없어가지고 한 문제만 하면 돼. 그게 아마 한 문제만 더 하면 돼서 내 생각엔 그래서 이거 6번 하고 그 다음에 딱 그거 하고 끝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없으면 뽑아주면 되지. 아니면은 18강을 나가도 되는데 18강을 나갈까? 일단 해보자. 일단 요거 17강의 6번부터 6분 휴식해? 네. 3분? 네. 알았어. 3분만 휴식합니다. 힘들어?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사실 쌤 이겼죠? 네. 봤어. 6대2 아까 8회 말에 6대 0이었는데 9회에서 2점 먹혔나 봐요.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면 안 돼. 진짜 징크스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오늘 국가대표 축구 경기잖아. 네? 응. 국가대표 축구 팔취해가지고 이제 안 또. 팔취했어. 저게 떨어져가지고. 아, 팔찌. 한번 봐봐야겠다. 아. 어디서 보는 거야? 도대체 어디서 보는 거야? 이겼네. 와, 역시 나 X가 넣었어, 골을. 아, 누구지? 이강인. 아, 이강인? 나 이강인 좋아했잖아. 이강인. 못 되겠네. 갑자기 달려주시네. 그럼 또 잡혔을까? 좀. 개웃긴 애가 없어요. 아니, 11분 전에 이 스토리 올랐거든? 갑자기 1분 전에 나왔는데? 뭐야? 제발 놀려라. 박수 제발 놀려주는 거다. 슬퍼 내가 보고 싶다. 아, 솔직히 이거 내가 가야 돼. 시우도 너가 하고 싶어? 아니, 눈필 멀어. 아니 뭐 하자는 거야? 진짜 완전 뭐야? 정우 매장 제출시 커밍 순이래. 다행이다. 정말 터질 것 같아. 너무 그래서 스트레스 아까 그 받았어. 열애설 터져가지고 트위터 개꿀잼이었어. 들어가야겠다. 근데 나도 바로 뜰 수도 나 들어가자마자 바로 뜰. 주연 이러고 치자마자 때리지 않을까? 아니야, 그냥 떴어 나는 바로. 그래? 나 엔딩밖에 안 뜨네. 나 좋아해줘 너무 웃겨. 나 야구밖에 안 뜨는데 떴어. 그래? 떠볼게. 조회수 많아서 그런가 봐. 주연이 실티 없다고? 주연. 앞서 담배 피는 거까지 털렸잖아. 그냥? 레전드야. 되게 필만해. 안 그래. 근데 너무 깨. 뭐야? 신시아라고? 여자가? 응. 들어갔는데? 그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 나왔어. 실에 쳐내고 싶어서 왼발이 쳐. 그니까. 뭐야 이거? 응? 아, 이건 같이 그냥 그거 하는 거냐? 영화 찍어서? 드라마 찍고 영화 찍고. 맞아. 야, 그리고 그 외국인 팬이 한국어 이름 추천해달라 했는데 시아로 하라고 했어. 근데 쏜드지. 근데 너무 팬 기만이야, 근데. 그 얘 뭐 그것도 안 했나 봐. 뭐? 소통도 잘 안 했나 봐. 이 새끼 안 하긴 했어 사실. 아, 맞네. 바로 뜨네. 맞지? 야 이쁘다. 살아있니? 아니, 이게 레전드야. 이게 신시한 인스타그램이고. 아니 그냥 남자나 여자나 둘 다. 그니까.
사실이 아니겠냐? 아 이사시까지 봐야겠다 반응. 나 주변에 더보이즈 좋아하는 애들 없어서 너무 노잼이야. 그니까 아 민지스 주연 좋아하는데. 아니 미친 거네. 와 진짜 잘한다. 그거 먹지. 초코퐁당 요거트 꿀떡. 아 먹고 싶긴 한데 사람들 맛 없다고 그래서. 아, 레몬 맛이 있지만은 아 레몬 닭발 먹고 싶어. 나도. 그죠 그래. 신지야? 이거 개만 넣어 댓글. 주연 인스타도 댓글에 이거 개만. 많을만 하지. 주연이 진짜 터져. 주연이 진짜 미쳤어. 그래 갑자기 막 네가 좋아하는 누구지? 아 변일주가 갑자기 지금 영화 찍는 사람이랑 이미 여친인데 영화 찍었다고 생각해봐. 볼 수가 없네. 욕하겠지. 욕하겠지. 아 너무 생각 밖의 행동이라서 말도 안 나와. 진짜 팬 기만한다 이거. 왜 티를 내는 거야? 니들끼리 알아서 사귀라고 하는 거 말고. 알아서 사귀면 그냥 모르겠는데. 그럴까요? 자, 크리에이티비티, 이 변천사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옛날에는 크리에이티비티라는 크리에이트라는 단어를 신만 쓸 수 있었는데 그 어느 시점부터는 인간이 쓸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말이에요. 한번 보자. 자, a great example of why history matters. 왜 아까 count도 제가 중요하다란 뜻이었잖아. matter도 이렇게 일형식 동사로 쓰면 둘 다 중요하다야. 그래서 왜 역사가 중요한지, 특히나 오래된 역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예시는 is offered, 제공받았습니다. 뭐에 의해서? 뭐함으로써? taking a close look at,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봄으로써, 단어인 creativity 그 자체를 자세하게 살펴봄으로써 방금 왜 역사가 중요한지에 대한 예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소재는 나왔습니다. 창의성이니까 노란색 한번 쳐볼게. 창의성이라는 단어 그 자체를 자세하게 살펴보다 보면은 역사가 중요한 이유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창의성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은 이게 역사가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음.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 용어, 여기선 창의성이겠죠? 그 용어에 etymological roots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원적인 뿌리예요. 어원적 뿌리, 어원의 뿌리. 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적 뿌리는 take us,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back to Latin verb crea. 자, 라틴어의 그 동사인 이 crea라는 단어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이 창의성이라는 이 단어는 어원을 따져보면, 자, crea라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동사예요. 자,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데 그것은 의미했습니다. bringing something forth. 이런 bring forth 자체가 뭔가를 제시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산출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는 산출하다.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만들고 제작하는 거야. something, 뭔가를요. 그치? 똑같은 말이죠. 뭔가를 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크리아는 뭔가를 만들다라는 의미. 근데 문제는, 그러나 방금 이 개념은, 이 크레아라고 했던 이 단어의 의미는, 이 개념은 was not applied to, 자, 누구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야? 인간의 창의성에게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몇 세기 동안, 몇 세기 동안 이거는 인간의 창의력에 제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but 하면서 그러나 이거는 인간에게 주인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파란색 그 대신에 그 개념 creation이라는 그 개념은 was associated with the God 신과 신에게 관련된 거고 그리고 generative powers of nature야. 그리고 이 자연의 생성하는 힘에 관련된 겁니다. 자, 인간에게 관련된 게 아니라 이거는 신과 자연의 생성하는 힘 얘네에게 적용되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 라틴어에게 크레아라는 그 단어는 신, 자연에게 연결이 되는 거였어.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크레아에 대한 설명이었고, 자, 근데 이제 다른 용어인 arts와 artist란 단어는 근데 그게 좀 뭐와 비슷한 이렇게 수식해주면 돼. 조금 더 비슷한 뭐와 오늘날의 이 예술의 개념과 훨씬 더 비슷한 이 arts와 artist라는 그 다른 언어들은 이게 적용됐던 겁니다. 인간의 제작의 형태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적용됐던 거죠. 다른 형태인 이 크레아가 아닌 다른 형태 arts나 artists 이런 거는 이제 인간에게 허용이 됐습니다. 이게 인간에게 허용이 됐어. 그게 both A and B. 그게 기술적으로 뭔가를 제작하든 그게 예술적으로 뭔가 제작하든 상관없이 그건 다 인간에게 제공됐던 게 arts와 artists야. 여전히 creativity는 신이나 자연에게만 부여가 된 거죠. 자, as such는 그러므로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초기의 13세기에 그 용도는 이 create의 그 가장 초기의 사용은 이거 이렇게 붙여진 겁니다. 가장 초기의 사용은 create의 가장 초기의 사용은 언제야? In the passive past participle. 이건 past participle이 이 과거 분사입니다. passive니까 수동 과거 분사로 처음에 쓰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 그러므로 create라는 단어는 뭐로만 썼어? 수동태에 있는 과거 분사로만 썼습니다. 만드는다라는 말은 신만이 만들고 자연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만들어진 거야. 그치? 그래서 create라는 단어를 무조건 수동태의 그런 과거 분사로만 썼다. 이건 신의 영역이니까, 만들어내는 건 신의 영역이니까 인간이 만들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든다라는 건 만들어진다라는 말만 써서 create를 쓸 때는 수동태밖에 못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작 이거는 이때 강조구문에 it is that 이때 강조구문이야. 그것은 고작 15세기가 되고 나서였습니다. 뭐한 것은 현재 시제의 이 to create와 그리고 현재 이건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 동사로서의 이 현재 분사와 이 현재 시제가 자 이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고작 15세기가 되고 나서야 시작이 됐었던 겁니다. 자 15세기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뭐가 된 거야? 이제 create라는 동사와 자 creat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쓰이기 시작했다. 15세기가 되고 나서야. 그 전까지는 못 썼어. 그 전까지는 신들만이 쓰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진다라는 말로 썼던 겁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는 문법 조금 조심해야 될 게 to be used 수동태인 거 꼭 확인을 하시고요. 사실 이거를 그렇게 쓸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이거 only 부사여서 이거 강조로 쓸 수도 있거든요. only 부사 도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only 이거 it is와 that을 빼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only 부사는 밑에 쓸게. only 15세기 한 다음에 이게 맨 앞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주어 동사 위치가 의문문의 어순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begin이라는 동사가 자 did 주어 begin 이렇게 갈 겁니다. 좀 너무 길어서 그냥 이렇게만 썼어. only 15세기 쓰고
did, begin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주어와의 위치가 바뀌어요. 의문문의 어순으로 도치된 거야. 이렇게까지 안 나오긴 할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써봤습니다. 주어는 이거예요. present tense and present principle. 요거 15세기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단어가. 따라서 정말 수백 년 동안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와 관련되어 있었어요? divine, 여러분 중요합니다. The divine은 신성한. 비슷한 게 sacred 있습니다. sacred. scared 아니야. sacred야. 발음으로 구분하세요. scared가 아니라 sacred. 신성한 것으로서 관련되어 왔습니다. 뭐와는 반대로 인간적인 것과는 반대로. 따라서 자 여기서 요약하면 정말 몇백 년 동안 창의성이란 단어는 신성한 것이었었죠. 인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인간 게 아니라 신성한 거였어. 그래서 바로 이러한 개념은 was first, 처음에. 근데 뭐했어? 도전을 받았어. 이게 계속 변천사죠. 자, 이제는 누구에게 도전받았냐면 르네상스 시기에 도전받았고, 방금 이 개념이 르네상스 시대 때는 도전을 받았고, 그리고 아예 대체되었습니다. 훨씬 더 완전하게 대체되었는데 언제는요? 계몽 시기 동안에는. 계몽 때는 아예 대체되었어. 인간도 크리에이트가 가능해졌어. 이의를 제기했던 시기는 르네상스 시기고 아예 뒤바뀌게 아예 이제 허용을 해준 거는 계몽 시대에 사용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거는 이제 크리에이티비티 어원의 그 변천사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했습니다. 테스트 2 우리 근데 뭐 하나 몇 번 못한 거야? 혹시 기억나시나요? 10 14번 앞에 14번 앞에 거? 8번, 7번인데?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아니야, 12번부터 하던데? 12번부터 했어? 한번 열어볼게. 아니야, 약간 7, 8번 쪽이었어. 보자. 그때 요거 먼저 했잖아. 감정 차이, 성격 출발점 이거 했었잖아, 그지? 레알이야. 그 앞에는 내 생각에는 얘인 것 같은데 상대성 이론 했니? 아, 이거 안 했어요. 안 했지. 7번인가 보다. 아, 미쳤다. 상대성 이론. 자, 해보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누가 낙서해뒀어요? 누가 낙서해놨어. 쌤 잠깐 자리 비우신 사이에 그런 거 같아. 쌤 들어오기 전에 했어요. 아, 누가 했어? 지연이. 엥? 예, 저기 갔다 7번 맞아요. 안 돼. 맞지? 오케이, 해보자. 여러분, 새로운 발견을 위한 기존의 관습객인데 이거 혹시 없으신 분 있나요? 저예요. 4명? 요것만 바로 뽑아줄게 그러면. 이거 준비성이 철저하다. 아 머리가 겁나 올려. 진짜 학습. 있어? 책 이거 있어? 오케이. 학생들 어떻게 했니? 뭐야? 얼굴 얼굴 쌤. 좀 자진 않았어. 쌤. 근데 하나하고 롯데하고 원래 조류 동맹이라고 엮였어요? 왜 그렇게 해? 그러네. 자, 해보자. 어항에 저거 항온기를 달았어. 드디어 왔습니다. 33만원짜리 도착했습니다. 항온기. 저거 이제 여름에도 너무 덥잖아. 근데 너무 뜨거워지면 저기 멸치국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설치해 놓은 게 있어. 저게 33만원 제일 비싼 거. 내가 어항에 투자한 것 중에 제일 비싼 거.
총 합쳐서 한 10만 원 썼던 것 같은데 10만 원도 안 쓴 것 같은데 어항에. 저거에만 지금 3, 4만 원 썼어. 자, 뽕 뽑아야죠. 자, 보겠습니다. 다음. 자, 여러분 구피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구피가 지금 새끼가 20마리가 있습니다. 저희 집 구피 가져와서. 아니, 지금 우리 집도 많아요. 여기도 너무 많아요. 지금 번식을 뭐 엄청 했어. 그리고 어미는 죽었어. 어미는 죽었어. 야, 우리 집 물고기 엄청 지금. 해보자. 자, 새로운 여러분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습을 깨버리셔야 된다는 건데, 볼게. 자, 질문을 받은 거, 이거 분사구문이죠. PP입니다. 분사구문.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그가 도달하게 되었는지, 그의 발견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자, 질문을 받았을 때, 이거 아마 상대성 이론에 대한 발견을 질문을 받았을 때 말하는 걸 겁니다. 지금 밑에 나와요. 그 상대성 이론 어떻게 그 결과를 도달하게 되었나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무시했어요. 엑시옴이 뭐냐면 기존에 항상 공리라고 되어 있거든. 공리는 기존의 낡은 관습을 말합니다. 기존의 낡은 관습이니 우리 이 공리를 저는 무시했습니다. 자, 이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었고 이게 이 글 전체적인 내용에 답니다. 전부입니다. 전부. 나는 기존에 있는 걸 다 무시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야. 질문을 받았을 때. 자, 가조진저죠. 그것은 완전하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뭐가요? 자, 어떤 엑시옴을 그가 말했는지는 어떤 엑시옴, 어떤 공리에 대해서 그가 언급했는지는 완전하게 분명치는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어떤 공리를 무시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았어. 왜냐하면 그는 disregarded many, 원래 엄청나게 많은 것을 그냥 무시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항상 뭘 다 무시하던 사람이야. 아인슈타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무슨 공리를 언급한 건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most likely, 가장 뭐 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절이죠. he meant, 그가 의미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는 clear 대신에 보어로 쓴 거예요. 보어. 자, 아까 정확하게는 not clear 가지고 얘는 그냥 여기까지만 쓴 겁니다. 그러니까 it is not 이것은 완벽하게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가 의미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that the result of measurement, 자, 측정에 대한 어떤 결과가 is independent of relationship,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 independent는 뜻이 뭐죠? 독립적인이죠. 여러분 독립적인이라고 하는 건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거야, 관련이 없다는 거야? 없어요. 관련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독립적이라고 하는 건 서로 관련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between the measurer, 측정자와 그리고 측정된 것, 즉 결과값이죠. 측정된 것과 측정한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전혀 상관없다. 측정의 결과는 이라고 하는 믿음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믿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상대성 이론이 그거잖아. 상대성 이론이 관측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 그 양자역학, 니네 저거 양자역학 이런 거, 그래서 니네 마블 시리즈 보면은 거기에 그 결과를 바꾸지 않게 나를 관찰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런 장면들이 몇 개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캡틴 아메리카끼리 싸운 적 있어. 알고 있어? 아, 그래요? 오케이. 그럼 뭘 예시를 들지? 나도. 그래? 그게 상대성,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죠? 양자역학이 요건 약간 다 비슷한 이야기거든, 양자역학도. 그러니까 관찰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관찰 시점, 관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 달라져. 그러니까 같은 현상인데 이 사람이 이 시점에 관찰하면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고 이 사람이 이쯤에 관찰하면 결과값이 이렇게 나와. 서로 다르게 나온다는 게 양자역학이야. 네. 이렇게 봐봐, 얘들아. 이렇게 생긴 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생겼겠지만 제가 볼 때,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저는 이게 원이라고만 보인다고. 관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관찰 결과가 다르다고요.
그만 이해시킬게. 저도 잘 모르는 게예요 사실. 근데 저도 맞아 조금씩 이제 읽은 거 있잖아. 지문에 이제 양자역 그 상대성 이론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양자역학의 대표적인 그거 아니야? 무슨 고양인데? 슈레딩거의 그 고양이. 알았어. 어쨌든 이 고양이가 여기 열어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야? 결과를? 네. 그게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 약간 그런 것처럼 양자역학이 약간 그런 겁니다. 관찰을 해야 돼. 그치? 관찰을 하지. 관찰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상대성 이론에서는 관찰자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다 뭐냐면 관찰자가 누구든지 간에 결과는 항상 똑같게 나와야 되는 게 원래 과학이었어. 근데 이게 공리였던 거야. 이 사람은 이 공리를 깨부순 사람인 거야.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이 그거야. 누가 관찰했느냐, 어느 시점에 관찰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계속 달라지는 거야 원래. 그래서 관찰자와 관찰된 것 사이의 관계가 서로 관련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 이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자 이제 나오죠.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 측정된 그런 질량이죠. 이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질량은 예를 들면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질량은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은 뭐에 의존해요? 그 스피드에 의존합니다. 뭐와 비해서? 그 측정자에 비교해서. 맞나? 측정자에게 상대적인 스피드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 측정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 측정자에게 상대적인 스피드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지? 이거 이해되니 근데? 계속 똑같은 말이긴 해. 그러니까 길이라는 그 개념도 측정자의 상대적인 스피드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측정자가 어떤 스피드로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진대. 기차가 있어. 여러분, 기차가 나는 여기 서 있고 여기 사람은 여기 있어. 그치? 근데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이 공을 위로 던졌어. 기차 안에 있는 사람한테 공을 던졌어.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이 공 어딨어? 이걸 빨간색 펜을 이렇게 던졌어.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이, 기차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던졌어.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어떻게 보여? 나한테 위에 떨어졌다 아래로 떨어지는 이 모습밖에 안 보이지? 그치? 근데 이 녀석이 이렇게 이게 던졌다가 떨어지는데 여기 밖에 있던 이놈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여?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 별짓을 다 하고 있죠? 자, 아무튼 이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자, 관찰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 달라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알았지?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말했냐면 뭐 하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것들은 has to be abandoned. 뭐가 되어야 돼? 버려져야 돼. 주제죠. 체크. 새로운 건 발견하고 싶어? 그러면 오래된 거 없애버려야 돼. 오래된 게 없애버려야 돼. 됐죠? 자, sometime, 때때로 어떠한 발견은요, is not a new idea. 뭐는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뭐의 거부예요? 오래된 생각에 대한 거부입니다. 이때 원은 보라색 앞에 있는 이 아이디어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거는 기존의 것은 없애버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기존의 것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쵸? 이것도 사실 똑같은 말이긴 하죠. 다 주제입니다. 발견이라고 하는 거, 새로운 걸 만들려면 꼭 새로운 아이디어가는 아닐 수 있어도 옛날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제예요, 지금. 그래서 물론 천재와 같은 천재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자, giving up the old convention. 오래된 이 관습들을 포기할 수 있었겠죠. 뭐 없이도
어떤 외부의 자극 없이도 알아서 스스로 포기 잘할 수 있었겠죠. 오래된 관습 버릴 수 있었겠죠. 오래된 관습이 딱 계속 그 공리입니다. 공리. 자, 천재들.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들은 외부의 자극,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어떤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막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한 사람들은 아니야. 알아서 스스로 한 사람들. 외부의 자극 없이도 알아서 공리를 버려요. 그죠? 천재들은 원래 그래. 알아서 할 거야. 근데 대부분의 그런 천재들이 아닌 대부분의 우리는 범부인 우리는 뭐가 필요해? shaking. 뭔가 흔드는 게 필요해. That comes from the outside.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shaking. 흔드는 것. 이게 뭐야? 아까 외부의 자극을 말하는 겁니다. 범부들에게는 외부의 자극이 필요하긴 해. 공리를 버리라는 그 외부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뭐 좋은 선생님이 있든 주변에 그런 환경이 되어야지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할 거라 이거죠. 공리를 버릴 줄 안다는 얘기죠. 그리고 창의성은 의미합니다. 뭐 하기도 전에 everything, 모든 것을 앞서기 전에, 무엇보다도 란 뜻이네요. 창의성은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자, 어떤 거야? 자, 의도. 뭐 하려는 의도? Abandon habitual thought pattern. 자, 습관적인 생각 패턴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계속 똑같은 말, 계속 반복. 결국 창의성은 공리 버리기입니다. This is why. 그래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so close, 너무나도 가까운 거예요. 유머와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창의성은 유머랑 비슷하대.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는 유머 이야기입니다. 빨간색으로 쳐볼까? 유머. 마지막 문장까지 다 유머에 대한 이야기야.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공리를 버리는 거고, 그거는 결국 유머랑 비슷하대. 마지막은 유머랑 비슷하다는 얘기네요. 왜냐면 유머라고 하는 건 단순히 어떤 능력이야? 자, A from B. A와 B를 거리 둔다라는 거죠. 자, 우리 자신과 어떤 물건 사이에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유머인데요. 자, 이 유머처럼 창의성도 뭘 요구하냐면, 자, take A seriously. 자, take A seriously 써볼까? A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다. A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다. 인데, 자, to고 not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그런 컨벤션, 전통 관습들을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창의성이 되려면 얘를 버려야 돼. 컨벤션을 버려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치? 왜 그런 거 있잖아. 진짜 웃긴 사람들 보면은 진짜 유머 감각이 좋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대답들을 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정말 재밌어. 저 상황에서 저런 말을 어떻게 하냐.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개그맨 중에서 이수근 같은 사람이 좀 되게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런 질문을 하지? 그런 것들 있잖아. 우리의 공리를 깨부수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유머도 마찬가지야. 창의성과 비슷한 건데 기존에 있었던 공리를 깨부숴야 돼. 이런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게 유머야. 됐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외부의 자극 없이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그 사물을 분리시키라고 하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거 말이 어렵지만 그냥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요거랑 요거는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너무 그런 그 공리를 너무 진지하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우리 자신을 어떤 사물과 거리 두는 능력이 유머다라고 했는데 요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알겠죠? 됐지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리 목요일 날에 여러분 단어 시험 볼 겁니다. 기억나시죠? 단어 시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3강부터 좀 공부 좀 했니? 질문할 거 있었어 혹시? 3강부터? 조금. 조금 해놨어?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따로 하셔도 되고 같이 해도 돼. 네. 그러면 조만간 3강에서 9강, 내가 몇 강까지 보라고 했지? 3강부터 몇 강까지 보라고 했었지? 7강인가? 3강부터 7강까지 한번 문제 한번 만들어서 줄 테니까 공부 좀 해오세요. 알았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생했어요.